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 몰장난. 이게 나라다. 저번에 8기 극장판 은빛날개의 마술사 관련 TMI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제 8기 극장판을 했으니 당연히 9기 극장판을 해야겠죠. 오늘은 9기 극장판 수평선상의 음모에 대한 TMI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평선상의 음모는 2005년 4월 9일에 일본에서 개봉했습니다. 제가 10년생 초등학생이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영화. 두 번째, 전작품이었던 은빛날개 마술사가 출입 분량이 준나게 적고 뭐 요상한 액션씬 같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명탐정 코난이 아니라 스턴트맨 코난이라고 불렸었는데 이걸 좀 의식했는지 이번 극장판에선 액션씬이 많이 줄고 추리하는 장면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중구난방하고 추리하는 파트가 지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유명한이 활약하는 장면이라던가 노을과 함께 서있는 장미의 모습 같은 건 좀 괜찮긴 했습니다. 세 번째, 이 극장판은 배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처음에 프롤로그 비슷한 거를 보면 배가 빙산에 부딪히는 바람에 침몰을 하게 되고 그 안에 있던 선장과 어떤 선원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거 크루즈가 항해하다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는 것이 어떤 영화를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아마 이 선장과 선원이 그 영화에 나오는 남주인공과 여주인공. 네 번째, 이 극장판에선 늘 그랬듯이 어린이 탐정단이 등장하는데 세모가 좀 심각하게 음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 안에서 장미가 씻으러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지 혼자서 급발진하면서 씻으러 간다고? 라고 하는데 장미가 저 변태 새끼 뭐지? 하는 표정으로 왜 같이 씻을래? 라고 하니까 세모는 얼굴이 빨갛게 변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새끼 초등학생이 아닌 게 분명해요. 다섯 번째, 다들 아시다시피 코난과 유명한이 가는 곳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실은 코난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역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경찰들이 헬기를 타고 배에 오게 되는데 반장님과 신형사 백형사가 또 유명한 탐정님이 있는 곳에서 사건이 일어났네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백형사가 이러다가 우주에서도 사건이 일어난 거 아냐? 라는 말을 했는데 우주랑 살짝 엮인 극장판이 실제로 개봉하게 됩니다. 백형사 당신은 도대체. 여섯 번째, 이 극장판은 더빙 성우진들이 빵빵한데 범인 역할을 맡은 성우분들이 미륵을 연기하셨던 구자영 성우님이 나오시고 여자 범인 역할을 맡으신 분이 가영이 역할을 맡았던 정미숙 성우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도일 역할을 맡은 강수진 성우님, 장미 성우를 맡고 계신 우정신 성우님이 각각 이누야샤랑 상고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이 수평선상의 음모라는 극장판에서는 이누야샤 성우진이 다 출연하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두 명은 범인 역할이고 두 명은 탐정 역할 쪽을 맡고 있으니 이누야샤 하다가 뭐 문제가 생겨서 내부 분열이 생긴 게 틀림없어 보이네요. 일곱 번째, 이 극장판의 초반부를 보면 장미와 보라가 순례를 맡고 다른 아이들이 숨는 숨바꼭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라는 개노잼 하면서 지루해 하는데 장미는 약간은 흥미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어른스러운 장미가 왜 이런 놀이에 흥미를 느끼는지 좀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장미는 늘 쫓기는 입장이었다가 이번에 쫓는 입장이 돼서 흥미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여덟 번째, 아까 성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극장판에서는 돌아가신 짱구 아빠 성우이신 오세영님이 나오십니다. 비교적 존재감이 적은 캐릭터를 연기하시긴 했지만 보면서 그리운 목소리가 들리니까 반가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홉 번째, 이 극장판에서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주제가 부각이 됩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니까 어린이 탐정단 친구들이 도대체 왜 사람이 같은 사람을 죽이는 걸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장미가 사람에겐 감정이 있어서 우정이나 애정이란 감정도 생기긴 하지만 원한이나 질투 같은 것도 생겨서 별 수가 없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뭉치가 우리 엄마 아빠도 맨날 싸우는데 서로 안 죽인다고 하니 박사님이 그건 너네 부모님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배려라는 단어는 이 극장판이 끝날 때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근데 좀 이 배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되게 좀 어거지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여기에 단역으로 나오는 승무원이 있는데 존나 예뻐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미란이나 보라보다 훨씬 예뻐 보이는데 얘네 둘 중에 한 명을 교체해서 이분이 출연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1번째, 여기 나오는 범인은 총 2명인데 첫 번째 범인이 되게 멍청합니다. 일단 지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어떤 장소에 피해자를 불러내는데 거기에 보라가 있으니까 겁도 없이 얼굴을 드러낸 채로 보라를 제압합니다. 그렇게 보라를 제압하고 어디다가 가둬놓은 뒤 약속 장소에 나온 피해자를 습격하게 되죠. 근데 존나 신기한 게 이 범인은 26살이고 피해자는 70 먹은 노인인데 이 범인이 집니다. 그것도 선빵을 날렸는데도 피해자한테 오히려 제압을 당해요. 그리고 극장판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를 죽인 것도 또 다른 범인이 도와준 덕분에 죽인 건데 그것도 모르고 주구장창 내가 잘해서 피해자를 죽였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친구가 생각해낸 범행 트릭도 엄청나게 허술합니다. 또 다른 범인이 이 멍청한 범인 모르게 안 도와줬으면 성립할 수가 없는 트릭인데 지는 그걸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존나 신나서는 완전 범죄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든 범행을 들켜가지고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되는데 8살 먹은 어린이들한테 따라잡혀요. 물론 상대는 하와이에서 모든 전술훈련을 마스터하고 돌아온 인간병기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이유 대처도 멍청하기 그지없습니다. 8살 꼬맹이가 자신을 향해 축구공을 대포알 쏘듯이 날려버리자 간단히 피해버리고는 훗, 역시 나 자신 저런 것 따윈 그냥 피해버리지. 난 멋있어, 존나 섹시해 라는 생각이라도 하는지 축구공이 사라진 방향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코나한테 마취를 당해버립니다. 역대급으로 멍청한 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12번째, 여기서 범인을 쫓아갈 때 어린이 탐정단도 코난이 타고 가는 배에 타게 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숨만 쉬고 있다가 코난이 범인을 잡고 나니까 신나하면서 오늘도 어린이 탐정단이 해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마치 조별과제에서 아무것도 안 한 다음 조원들 덕분에 A를 받은 뒤 딴 애들한테 학점 자랑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다음 13번째, 이 극장판에서는 정말 드물게 유명한이 코난보다 더 사건의 진상을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앞서 말했듯이 코난이 첫 번째 범인을
알아채고 사건을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다가 배가 폭발하고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배로 돌아가던 중 두 번째 범인이 나타나서 선장을 죽이려고 했고, 코난은 와 죽됐다 라고 생각하던 순간 유명한이 나타나서 그 범인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코난보다 빠르게 그 여자가 범인이라는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이 코난의 도움 없이 코난보다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리라는 것은 극장판 초반부터 떡밥이 뿌려졌었습니다. 초반에 오프닝 할 때 코난 유명한을 소개할 때 원래라면 잠자는 명탐정 유명한이다 라고 소개하는 게 다였는데, 이번 극장판에서는 아저씨 언제쯤 혼자서 사건을 해결할 거예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해줍니다. 아마 코난 좀 보신 분들은 바로 이번 극장판에서는 유명한이 활약하겠구나 라는 걸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14번째, 코난은 경찰들이 사건에 대해서 회의할 때 원래라면 절대로 그 근처로 얼씬도 못할 테지만 특유의 은신하는 스킬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잠입을 하게 되고, 경찰들이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으니까 힌트를 주러 나가줍니다. 근데 그 힌트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콜라를 흔들면 터진다는 것을 얘기해줬는데, 콜라가 터진다라는 것만 듣고 사람들이 성광탄이란 것을 추리해냅니다.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면 콜라에서 성광탄으로 가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경찰들이 전부 다 정답을 알고 있었는데 주인공인 코난이 활약해야 하니까 존버하다가 걔가 힌트 비스무리하는 걸 주면 그때서야 알았다는 듯이 연기한 걸로 보이네요. 15번째, 아까 코난이 첫 번째 범인을 쫓아갈 때 보트를 타고 갔다라고 말했고 다시 크루즈 쪽으로 돌아왔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크루즈 쪽으로 돌아올 때는 타고 왔던 배를 안 타고 제트스키 같은 것을 타고 가는데 크루즈에서 나올 때보다 시간이 2배 이상으로 걸리게 됩니다. 분명 크루즈에서 배 타고 나와가지고 범인을 쫓을 때 길어봐야 5분 정도를 타고 가는데 돌아갈 때는 제트스키 타고 10분 이상을 타고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새끼 크루즈 터질까봐 쫄아가지고 일부러 느리게 갔는데, 그렇게 느리게 갔는데도 유명한이 범인 제압을 못하는 바람에 별 수 없이 침몰하는 크루즈에 탄 걸로 보입니다. 16번째, 여기서 미란이 겁나 안 걸립니다. 이 극장판에서 미란이가 어떤 대회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탐정단 친구들이 미란이를 축하해주자는 의미로 조개를 사용하여 메달을 만들어주자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애들이라 아직 손재주가 부족했는지 메달이라기보다는 팔찌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기특한 생각을 한 친구들이었고 이 선물을 미란이 몰래 미란이 주머니에 넣어놓게 됩니다. 근데 미란이는 그 선물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숨바꼭질을 하다가 숨어있던 장소에 그 팔찌를 떨어뜨리게 됐고, 탐정단이 혹시 우리 선물을 봤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지가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찾아보다가 멍청한 범인이 배에 있던 기관을 터뜨리는 바람에 배에서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결국엔 못 찾고 보라와 함께 구명보트에 타게 됩니다. 그렇게 보트에 탄 미란이는 그대로 안전하게 탈출하면 될 건데, 보트에 타자마자 그 팔찌가 지가 숨어있던 곳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서 찾아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탐정단 애들한테 팔찌 못 찾았다고 미안하다고 말한 다음 마음만 받겠다고 말하면 될 건데, 우리의 미란이는 걔네가 나를 위한 배려를 해서 그 선물을 준 건데 그대로 놔둘 수 없다 라고 말하며 구명보트를 나갑니다. 근데 신기한 건 친구가 이렇게 붕신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보라는 그냥 냅둬요. 보라가 친구를 되게 아끼는 편인데 저걸 안 말렸다는 건 아마 저번에 저 비슷한 거 말렸다가 몇 대 맞아본 적이 있어서 그냥 냅둔 게 아닐까 하는 추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팔찌를 찾아가지고 무사히 구명보트에 돌아갔다면 그래, 돌아올 자신이 있어서 간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팔찌를 찾은 다음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머리를 부딪히게 됐고 탱크와 비슷한 강도를 자랑하는 미란이의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살짝 부딪혔다고 기절을 합니다. 덕분에 미란이를 찾기 위해 유명한과 코난이 침몰하고 있는 배를 뒤져보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찾은 다음 헬기를 이용해서 그 배를 탈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코난이 미란이 손을 놓쳐가지고 헬기를 못할 뻔했는데, 미란이가 아까 찾았던 팔찌가 코난과 미란이를 연결해준 덕분에 살아나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마지막에 코난이 나와 미란이를 살린 건 저 애들의 남을 생각하는 마음 덕분이다 라고 혼자서 독백을 하는데, 솔직히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고 뭐고 미란이의 그 멍청한 행동만 아니었어도 그런 위급한 상황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17번째, 여기서 유명한이 여자와 싸우게 되는데 뭔가 여자와는 안 싸운다는 식으로 말하고 주구장창 여자한테 반격도 안 하고 계속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한이 진짜로 멋지다고 생각해서 무자비한 코난이 저 여자를 제압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쳐맞던 유명한이 이대로 쳐맞다가는 목숨이 위험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온 힘을 다한 업어치기를 이용해서 여자를 제압합니다. 약간 원피스에 나오는 어떤 요리사 따라하려다가 쳐맞는 게 너무 아파서 실패한 걸로 추정되네요. 18번째, 여기서 미란이가 숨바꼭질을 하면 되게 잘 숨어가지고 아무도 찾지 못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적당히 숨은 다음 술래가 미란이를 발견하면 미란이가 술래를 반 죽여놓고 나 찾았다고 하지마라 라고 말한 덕분에 아무도 미란이를 찾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19번째, 처음에 숨바꼭질을 하던 장면에서 코난은 숨지 않고 배구공 가지고 놀다가 바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잘 숨어있던 미란이는 숨바꼭질이 다 끝나고 코난에게 너 축구공 가지고 놀고 있었지? 라고 말하면서 다 보고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코난은 배구공 가지고 놀았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미란이가 소리만 들린 곳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단서 덕분에 마지막에 미란이가 갇혀있던 장소도 발견하고 그랬죠. 근데 극장판을 보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미란이는 코난이 배구공 가지고 노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극장판을 만들다 보니 생긴 오게티거나 미란이가 배구공하고 축구공도 구분 못하는 붕신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네요. 20번째, 이 극장판에서 코난이 증거 조작을 합니다. 코난이 첫 번째 범인을 알아내고 나서 증거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지가 직접 녹음기에다가 음성 변조기를 이용하여 범인의 목소리를 녹음했고 그 증거를 이용하여 범인이 자백하도록 했습니다. 장미가 그거 듣고 너 증거 조작했구나 라고 하니까 코난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범인을 잡아 해서 별 수 없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새끼 나중에 범인 누구인지 감 안 잡히면 증거 조작해서 그냥 무고한 사람 범인 만드는 것도 싹 가능할 것 같네요. 21번째, 배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선상 파티를 여는 미친 짓을 벌입니다. 물론 유명한이 그냥 범인을 그 자리에서 밝히려고 그냥 파티하자고 말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죽은 거 아는 상태에서 옷 차려입고 파티에 나온 손님들도 이상하고 굳이 그대로 그냥 선상 파티를 연 인간들도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일반인은 이해 못하는 어메이징 코난 유니버스네요. 22
12번째, 배에서 혼란이 생기고 범인이 그 혼란을 틈타 배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반장님이 그걸 보고 빨리 저거 누가 쫓아가! 라고 말을 하는데 어른들은 아무도 안 가고 어린이들만 쫓아갑니다. 여기 경찰들은 다 월급 반납해야 될 것 같네요. 23번째, 여기서 코난이 유명한 안재훈 채로 음성 변조기로 유명한 목소리를 내서 유명한의 추리를 도와줍니다. 유명한도 지가 말을 안 했는데 지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안 품습니다. 정황을 봤을 때 유명한도 코난이 지를 조종해서 추리하는 걸 아는 게 확실해 보이네요. 이렇게 23가지 정도가 국기극장판 수평선상의 음모에 관한 TMI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은빛날개 마술사는 추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문제였다면 이번 극장판은 추리가 많긴 한데 좀 중구난방했다는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좀 잘 썩었다면 좋은 극장판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들은 이 수평선상의 음모를 어떻게 보셨나요? 물론 황금기 시절의 극장판보다는 별로이긴 하겠지만 저는 나름 재밌게 봤던 극장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